그럼 손절은 어디예요? 여기서 손절 범위가 정확히 나온 거야. 내가 진입을 했을 때 손절을 걸 때에도 최소한 1대1 비율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여러분도 생각해서 그 위치에 진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명입니다. 자, 오늘 또 공부하실 내용 추세, 즉 방향이죠. 방향을 너무나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막연한 기대감, 오늘은 올라갈 거야 아니면 내려갈 거야 하면서 손절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특히 주식을 하다가 파생으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이런 나쁜 습관들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추세 방향을 정확히 알고 나서 손절을 확실하게 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손절을 못하는 사람들의 유형들을 총 5가지로 요약을 좀 해봤어요. 첫 번째는 추세 방향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막연하게 올라갈 거야 내려갈 거야 생각하면서 손절을 안 잡는 그런 경우가 있을 테고요. 자, 두 번째는 짧은 시간봉을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항생이나 나스닥이나. 그러다 보면은 요즘에는 이슈가 너무나도 많죠. 시장의 상황에 맞게 손절을 걸어야 되겠죠. 지금 캔들 하나가 200틱, 300틱 그렇게 움직이는데 손절 10틱, 20틱 잡아가지고 그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 흉내만 내는 겁니다. 흉내만. 그래서 탄력소 손절을 상황에 맞게 잡아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강조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탄력 손절을 어떻게 잡느냐 모르겠다. 그럼 무료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죠. 캔들 색깔만 보고 매매합니다. 아주 단순한 방법이죠. 자, 이렇게 해서 색깔만 보고 매매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이렇게 매매하는 분들이 의외로 또 많아요. 간단한 얘기죠. 매수일 때는 양봉, 매도일 때는 음봉. 자, 이거는 너무나도 원시적인 방법이에요. 자, 의외로 이렇게 캔들 보고 매매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매매는 절대로 하면 안 되겠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뭡니까? 장대봉 출현 시에 당황을 해요. 자, 예를 들어서 매도의 관점을 한번 봅시다. 자, 매도를 가다가 한번 눌림목을 주고 되돌렸다가 다시 그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자, 그럴 때는 분명히 세력가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세력가들이 이해를 해야 돼. 즉, 자, 매도세로 내려갔는데 이게 여기서 더 이상은 내려가면 안 돼 하면서 여기서 반발 매수세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장대 항봉이에요. 뭐 매수일 때도 마찬가지고,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내가 당하면 안 돼 하면서 짧게 익청을 하고 그냥 마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중에 야, 너무나도 안타깝고 하죠. 자, 손절도 마찬가지죠. 장대봉이 나오면은 당황을 해가지고 예약을 했던 그 손절가보다 더 짧게 잡아버리면서 그냥 아주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1번하고 동일한 얘기죠. 막연한 기대. 오를 거야 내려갈 거야. 내동매매 원천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막연한 기대를 하지 마시고 시향 분석, 기술적 분석을 하면서 오늘은 상방 아니면 하방 정확히 예측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고,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가 그 방향이 정확히 맞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손절은 반드시 걸어야 된다 얘기를 다시 강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5가지 유형 손절 못하는 사람들 깊이 고민을 해보시고, 그죠? 이제는 여기서 손절을 무조건 거는 매매를 하실 것을 당부드리고, 자, 본격적인 리얼 차트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추세를 알면서 안전하게 손절을 거는지를 한번 공부를 심도 있게 또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수급선, 중장기선, 장기선을 무조건 세팅을 해야 되겠다. 자, 차트 세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쌍봉, 쌍바닥 패턴을 반드시 확인해야 되겠다. 자, 쌍봉은 뭐예요? 매도일 경우죠. 쌍바닥은 매수일 경우죠. 요거는 2가지를 확인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든 매매는 탑다운 방식입니다. 탑다운 방식으로 추세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즉, 장기 분봉을 보면서 얘가 장기적으로 내려갈 것인가 올라갈 것인가를 정확히 판단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1시간 봉 본 다음에 30분 봉, 그 다음에 5분 봉을 보시면 됩니다. 자, 요게 바로 중장기 또 단기 추세에 대한 확인, 그런 분봉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럼 진입은 어떻게 돼요? 자, 진입을 안 하면 의미 없잖아요. 그러면 진입은 1분 봉에서 5분 봉 거기에 맞춰서 자기 성향에 맞춰서 진입 분봉을 사용을 하셔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려요. 왜 이런 얘기를 또 하냐면, 자, 어떤 분은 성격이 급한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럼 빨리빨리 매매를 하고 싶죠. 그 눈치가 빠르십니다. 그거는 짧은 봉을 하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수익 진입하는데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겠죠. 자, 역으로 따져서 어떻게 돼요? 성격이 좀 느리거나 좀 행동이 느린 분은 어떻게 돼요? 장기 분봉을 사용해야겠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성격에 맞게 진입 분봉을 사용을 해야지, 뭐 누가 몇 분봉 들어갔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 상당히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자기 성향에 맞춰서 진입분봉을 반드시 선택하라.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이거 반드시 익히길 바라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MACD 오실레이터 히스토그램을 적극적으로 보조 지표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왼쪽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시간봉입니다. 한 시간봉. 고점이 낮아지고 있죠. 이게 바로 뭐예요? 여기 쌍봉이죠. 쌍봉. 이렇게 쌍봉이 확인이 됐어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 정도가 아마 진입 타이밍이 될 거란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랬죠? 여기서 MACD 오실레이터 첫 번째, 두 번째 교차점 정확히 나와 있는 거를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1시간 분봉이 일단 하방으로 내려가고 있는 걸 우리가 알았으니까 30분봉 가서 조금 디테일하게 진입하는 과도기 단계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시간봉, 수급봉입니다. 자, 시간봉은 뭐예요? 중장기선에서 저항을 받느냐 안 받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화면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타이밍이 요 근처라고 됐어요. 아까 쌍봉이 여기 이렇게 나와주고 또 한 번 내려왔었죠. 요 자리가 바로 요 자리인 거예요. 자, 수급선, 중장기선, 장기선이 어떻게 돼요? 저항을 받고 있죠. 요 검은 게 바로 그 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여기서 저항받고 두 번째 저항받고 MACD 오실레이터 교차점 정확히 맞아줬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야, 이렇게 되면 이제 확실하게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줬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빨간 게 바로 수급선이에요. 수급선. 수급선이 더 위에 확실하게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진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1시간봉, 30봉 다 맞았어요. 논리가 다 맞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수급봉, 진입분봉 이렇게도 나와요. 그죠? 나오죠.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여기가 우리가 진입하는 타이밍이에요. 그럼 이게 바로 요 자리가 요 자리인 거예요. 그럼 딱 봐요. 자, 여기서 아까 수급선 여기서 저항을 정확히 받아줬죠. 그럼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확인한 거예요. 세 번까지 확인했으면 이거는 완전히 100% 맞는 그런 진입 가격이 되겠다. 여기서도 보세요. 자, MACD 오실레이터 히스토그램이 정확히 나왔죠. 그럼 여기 동일하게 나온 거예요.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서 수익을 쭉쭉쭉쭉쭉 내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진입봉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수익을 어디까지 내느냐? MACD 오실레이터가 다시 교차가 내는 지점, 요 지점이 되겠네요. 요 지점에서 수익을 내고 빠져나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가다가 내가 또 매매를 못 할 수가 있잖아요. 시간이 또 안 돼서. 자, 근데 매매를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바로 되돌림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서 야, 이제 추세가 꺾였으니까 여기서 매수로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 이때는 상당히 위험해요. 물론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아주 위험한 자리란 말이에요. 이런 자리에 많이 들어가면 많이 틀려요. 자, 이럴 때 어떻게 먹느냐? 자, 아까 말씀드린 게 뭐랬어요? 중장기선이라고 그랬죠. 자, 검은 데에서 다시 한번 확인 사살해 보니까 저항을 받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MACD 오실레이터 교차점 정확히 나오고 여기서 수익을 내가지고 이것도 짧은 수익이 아니죠. 이것도 100틱 이상 되는 수익이에요. 그러면 간단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중장기 이평선이 우하향을 하고 있다. 자, 이럴 경우에 추세가 우하향인데 여기서 매수로 들어간다? 상당히 어리석은 행동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진입분봉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아까 손절을 못 잡는 분들의 그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바로 손절은 어디예요? 자, 여기가 진입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진입을 하면 손절은 여기 장기 이평선 여기가 손절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어떤 분봉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손절 범위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이게 아까 강조드리는 탄력 손절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안전하게 수익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데서 들어가거나 이런 데서 들어가다 보니까 힘든 시간들을 겪는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영원한 원인이 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 가보니까 또 MACD 오실레이터가 나오고 여기서 어떻게 돼요? 쌍바닥이 나왔죠. 여기도 한 번 더 나왔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진입을 다시 해주고 아니면 여기 수급선이 안착이 되는 지점에서 매매해도 되고, 그죠? 진입을 해도 되고. 그럼 손절은 어디예요? 여기서 손절 범위가 정확히 나온 거죠. 그럼 최소한 1대1 이상의 비율은 맞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간단하게 계속. 자, 손절은 40틱인데 익절은 20틱 한다. 이거 손익비가 안 맞. 최소한 1대1 비율을 맞아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진입을 했을 때 손절을 걸다 해도 최소한 1대1 비율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여러분들 생각해서 그 위치에 진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점이 아주 손익 비율이 맞는 아주 완벽한 구간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수급선 지지하고 올라가죠. 돌파하고 그 다음에 중기선 지지하고 또 올라가죠. 그 다음에 이제 장기선에서 정확히 정을 맞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여기가 끝난 지점이니까, 그죠? MACD 오실레이터 이렇게 보면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확히 우리 추세 방향을 알면서 손절을 거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봤어요. 자, 여기서 돌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자, 천명이 아까 강조한 내용이 있었죠. 탑다운 방식으로 매매를 해라. 거기서 탑다운 방식이 총 3단계가 있죠. 그 3단계는 어떤 것일까요? 이걸 아시는 분들은 무료 카톡방에 입장하셔서 그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당첨자에 한해서 스타벅스 만원권 음료권을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무료방에 또 오시면 많은 공부도 할 수 있는 자료도 있으니까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가 될 때까지 끝까지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좋은 결실을 맺는 그런 현명한 파생인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다음에 또 좀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천명이 약속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